그래서 어제 메일로 제가 보내놨고요. 이제부터는 이론 문제풀이 할 거예요. 이론 문제풀이 할 건데 15개가 한 회예요. 거기 지금 총 120문제거든요. 그러면 총 8회치예요. 요거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빼고 내일하고 모레니까 목요일 날 끝나요. 이틀이면 끝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이런 문제 풀인데 1번부터 15번까지 푸세요.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오늘이 아니고 목요일까지 목표는 15개 풀어서 5개 넘기는 게 목표예요. 최종 목표는 10개예요. 몇 개라고요? 10개. 근데 지금 목표는 5개 넘으면 그래도 내가 수업을 대충 듣진 않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번부터 15번까지 12시 2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문제, 이론 문제 푸는 것처럼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풀면 안 되냐면 1번에 3번 이렇게 푸는 거는 여기에서 푸는 거고, 집에서 연습하실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번에 3번, 2번에 4번 이렇게 풀면 저기 6월달에 시험 더 볼 확률이 한 80% 이상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시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1번에 보시면 감가상각방법 중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맥이 동일하죠. 일단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만 풀면 안 되고 그렇게 푼 다음에 꼭 이거 하셔야 돼요.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선택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꼭 보면은 이론 못 푸시는 분들 테스트 해보면 안 했어요. 하라고 하는 대로 1도. 그래 놓고선 떨어졌대. 당연히 떨어지죠. 시키는 대로 해도 붙을까 말 건데. 거기 1번에 무슨 법이 있어요? 생산량 비례법이 있죠. 공식 어떻게 돼요? 시드원가 마이너스 단종가치 곱하기 예정 총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 외운 거 계속 쓰세요. 언제까지 쓰냐면 안 써도 그냥 기억날 때까지. 이거 하셔야 돼요. 이론이 어려워요. 이론 못 푸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풀었어. 풀고 쉴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는 쉬어도 되냐면 나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알아. 그러면 쉬어도 되죠.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쓰세요. 그 다음에 정률법 시도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뭐요? 정률. 그 다음에 정액법 어떻게 돼요? 시드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곱하기 나누기 내용연수. 그러니까 이걸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 그냥 제가 물어보면 그냥 기억날 때까지. 그래서 이중체감법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집에서 연습할 땐 꼭 이렇게 연습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런 거 쓸 시간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그걸 배우는 거고, 개인적인 공부는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여기에서까지 다 쓰려 그러는데 쓸 시간 들이지도 않아요. 들일 시간도 없고.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공부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뭐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제 암기만 하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다 추가로 더하면 분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번 신주 100주 만원이죠. 신주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금은 주식발행수 곱하기 뭐야? 액면가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주의 액면가액 얼마예요? 만원이죠. 그러면 100만원 나와요. 그래서 일단 4번은 아니에요. 왜요? 거기 4번 얼마라고 써 있어요? 110이잖아요. 110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00만원짜리를 110만원에 발행했죠. 우리 비싸게 발행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랬죠.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시험 보기 전까지는 1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일단 동그라미가 돼야 기쁘니까. 근데 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맞췄으면은 알고 맞췄냐 아니면 찍어서 맞췄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열어놓으라 그랬었죠. 앞에 보세요. 3400으로
거기 3번 보시면 영업의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간은 별도로 안 들여요. 제가 여기에서 뭐 누르라 그랬죠? 컨트롤 뭐요? F7라 그랬죠. 그리고 저한테는 배워가는 거고 연습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연습할 시간까지는 별도로 못 드려요. 거기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요, 1번에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 평가 이익을 여기에다 쳐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 이익. 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타 포괄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몇 번은 아니에요? 1번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컨트롤 F.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이자 수익이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이자 수익. 그러면 여기 이자 수익 있죠? 요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풀든 실기를 풀든 뭐 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프로그램 켜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앞에 보세요. 원래는 이게 제일 좋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기타 포괄 손익 뭐라고요? 누계. 그 다음에 2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수금 무슨 부채? 유동부채인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종류 물어보시면 그냥 여기 가서 무조건 뭐야? 컨트롤 F하고 치세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타자 느려요. 이거는 뭐 본인 상황이니까 제가 어떻게 쳐드릴 수 없잖아요. 느리면 빨라지게 연습을 하세요. 그걸 하셔야지. 이거는 기능적인 거라 제가 어떻게 못 해드려요. 근데 요거는 연습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컨트롤 F도 꼭 활용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꼭 하실 때 이론을 풀든 뭐를 풀든 무조건 프로그램은 들어가 계세요. 3400으로 우리 연습했었죠? 그 다음에 4번 요건 처음 하는 거니까 설명 드릴 거예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그래서 보시면 4번에 보시면은요. 수익인식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인식은 발생주의예요. 그리고 처음 얘기하는 건 쓸 시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실현주의의 뜻이 뭐냐면 뭐 되면 처리하는 거예요? 실현되면. 요 실현이라는 게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용은 뭐 하면 처리하는 거예요? 발생되면. 말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올해 거는 올해 처리해라. 내년 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당연한 말이죠. 맞죠? 근데 말은 쉬운데 공부만 되면 어렵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올해 건 언제 처리해야 돼요? 올해 처리하고. 내년 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그래서 올해 실현됐으면 올해 처리하고, 내년에 실현됐으면 언제 처리해요? 내년에. 올해 발생했으면 언제 처리해요? 올해. 내년에 발생했으면 내년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인데 요런 건 좀 어려워요. 4번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면 자주 나올까요? 자주 안 나올까요?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재무제표인데요. 우리 외웠죠?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다음 뭐요? 주석.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연습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기억나는 건 그대로 써요. 그리고 기억 안 나는 건 보고 쓰고, 그 다음에 보고 쓴 건 다시 뭐 하세요? 외워요. 왜냐면 보고 썼다는 얘기는 내가 기억이 안 났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다음에 봤을 때 시험장 갔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도록. 그거 안 하시면은 점수 안 나와요. 그리고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점수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재무제표 쓰세요. 그러면 못 써요.
다음에 순매출의 공식 외우라 그랬잖아요. 공식 외워보세요. 그러면 못 외워요. 그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점수가 안 나온대. 당연히 안 나오죠. 해줄 건 해주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6번.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두 개예요. 몇 번하고 몇 번이야? 3번하고 4번. 네, 요런 거를 복수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는 3번도 맞고 4번도 맞는 거예요. 몇 번만 틀린 거예요? 1번, 2번만. 그 다음에 6번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외워서 맞추는 방법. 우리 외웠잖아요. 이익잉여금에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이익 준비금이랑 끝에가 뭐요? 적립금.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 정의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그럼 몇 번 나와요? 3번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푸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들어와서 컨트롤 뭐요? F. 근데 3번에 뭐라고 써있죠?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근데 이거 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타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 위에 무슨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본잉여금.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러니까 요렇게 푸냐 저렇게 푸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대손충당금. 그럼 뭐가 기억나야 돼요? 네,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두 줄 더 추가할 거예요. 요건 추가적으로 좀 외워주세요. 대손삼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삼각비가 있어요. 요건 이제 앞으로 문제 때문에 추가해서 더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에서 쓰는 거고요. 외상매출금이나 받을 그래서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기타의 대손삼각비는 매출 채권 아닐 때 대여금이나 미수금, 영업, 외비용.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손 관련된 개정 과목은 총 3가지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 쓰고, 근데 보충이라는 게 모자르는 거 뭐 해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채워줄 때 모자른 거 채워줄 때 요 두 가지를 써요. 근데 대손 삼각비는 뭐와 관련됐을 때만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매출 채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가 기억나야 돼요? 모자르면은 대손 삼각비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기억나셔야 돼요. 적으세요. 좀 이따가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풀어드릴 때 분계보다 이론 문제 풀 때 좀 길어요. 설명이. 근데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론이 어렵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실기 70점 받는 게 이론 30점 받는 것보다 2배 이상 쉬워요. 확률적으로도 실기 다 맞을 확률이 좀 더 높고.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전기에서 2월된 매출 채권 200만원 중 20만원이 회수 불능되었죠. 그러면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충당금은 현재 얼마밖에 없죠? 15만원 밖에 없죠. 그러면 20만원 못 받았는데 15만원 부족하니까 그 15만원 밖에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부족하죠? 네, 그 5만원 부족한 걸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손 삼각비로. 왜냐하면 매출
채권이니까. 그렇게 보면은 몇 번 나오세요? 4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명 듣고 아 요게 요렇게 푸는 거구나.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체킹하시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성향이라 그랬어요. 전 미리미리 조금씩 하는 걸 사랑해요. 근데 벼락치기이신 분들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다가 벼락치기 타이밍 본인이 알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공부 방법은 틀리니까. 그 다음에 8번 요것도 오늘 처음 보는 건데 그렇게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한 1,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요거 두 개 많이 봐요. 재무상태표하고 뭐요? 손익계산서. 왜 많이 보냐면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실무에서도. 그래서 두 가지를 만들 때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무회계예요.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정보 제공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들 때에 원리 원칙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혼자 볼 거면은 원리 원칙이 필요가 없죠. 왜요? 그냥 나 혼자 막 써도 내가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재무회계라는 건 남들하고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 기준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총금액으로 써라. 그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총액주의라 그러는데 자본만 상계 처리해요. 근데 이 상계 처리는 세무 때 배울 거예요. 회계 때는 그렇게 자주 안 나와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예요. 그러니까 총액의 뜻이 뭐죠? 금액을 써줄 때 전체로 써주란 얘기예요. 그걸 무슨 주의라 그래요? 총액주의. 그 다음에 구분해서 표시해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나누어서 뭐예요? 표시합니다. 그래서 구분 표시고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하는데 나중에 이 계산 순서 추가로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 다음에 우리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써드릴 때 유동 쓰고 그 다음에 뭐 쓰죠? 비유동 쓰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배열을 할 때 유동성 배열법이라 그래서 1년 이내 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년 넘는 거 써라. 왜 그렇게 쓰이게 되어 있냐면 1년 안에 거는 빨리빨리 없어질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서를 봤을 때 빨리빨리 움직일 거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는 무조건 1년 안에 거 먼저 쓰고 1년 넘는 거는 어디에다 써요? 밑에다 써요. 왜요? 덜 중요하니까.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이 현금화가 빠른 순서예요. 그래서 뉴스 보시거나 신문 보실 때 유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1년 안에 현금화 시키는 게 많거나 적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저거 나오더라고요. 쌍용 관련돼서. 쌍용 자동차 지금 난리잖아요. 유동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결론은 뭐냐면 돈 갚을 건 있는데 갚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거나 하면 문 닫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은 아까 무슨 주의라 그랬냐면은 발생주의라 그랬어요.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나눈다고요? 1년 기준. 그 다음에 수익은 무슨 주의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나누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문제에 나왔었는데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뭐 할 수 있죠? 돈을 쓸 수 있죠. 그래도 결론은 돈 벌려면 뭐를 써야 돼요? 돈을 써야 돼요.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다. 사기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 교통비나 이런 거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옷 사 입어야죠. 화장품 사야죠. 여러 가지 돈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게 종종 보면 사람들이 환상에 빠져 있어요. 무슨 환상에 빠져 있냐면 근데 이거는 다 사기예요. 근데 그 사기를 몰라서 그러지. TV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매출액 1억이래. 한 달 동안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와, 어마무시하게 돈 잘 버나 봐. 매출액을 보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돼요? 순이익을 봐야 돼요.
매출액 1억인데 순이익 200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1억 원어치 팔고 자기는 얼마 갖고 가는 거예요? 200만 원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환상에 빠져 있어요. 와, 1억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파나 봐. 많이 파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이 남느냐가 문제지. 최근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쿠팡에서 물건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3% 남는데요. 3%. 예. 그러면 1억 원어치 팔면 얼마 남는 거예요? 300 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만 빠져 있냐면 1억에만 꽂혀 있어요. 1억 원어치 팔아. 그러면 많이 남을 거야. 3% 남는데요. 3%. 뭐 그거보다 많이 남는 업종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야 한 5% 되겠죠. 그러면 1억 원어치 팔면 얼마 갖고 가는 거예요? 500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팔아서 500이면은 아주 좋은 건 아니죠. 맞죠? 근데 평균 3% 정도 남는데요. 근데 그거 받아갖고 또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세금 내고 요것저것 하면은 한 3% 전후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너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매출액이나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그래서 좀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엉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 계정 쓰지 말아라. 정리하세요. 정리하실 분들. 어차피 프린트 나눠드리긴 할 건데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세요.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저도 놀랬어요. 쿠팡으로 파는데 3%밖에 안 남아? 근데 원래 조금밖에 안 남아요. 우리나라 이커머스든 쇼핑몰이든 남는 게 거의 없대요.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은요 4번이 되는 거예요. 구분해서 표시는 어느 쪽이에요? 재무 상태표예요. 그리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찍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3번에 구분 계산이죠. 맞죠? 4번에 뭐죠? 구분 표시죠. 그러면 둘 중에서 하나를 찍는 겁니다. 찍을 때 찍더라도. 찍을 때 찍더라도 조금 고민하시면 50%가 돼요. 원래는 사지선다형이니까 25%잖아요. 근데 고민하고 찍으면 50%도 가능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9번 앞에 보세요. 우리 이거 외웠죠? 보조금은 무슨 방법이야? 배부 방법.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거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그럼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간접은 없죠. 그 다음에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근데 제가 이거 왜 계속 써드리냐면 오늘 문제는 종류지만 나중 문제는 이거 나오거든요. 다음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때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직접.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야 돼. 그럼 뭐요? 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요. 그래서 정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적어드리는데 외운 게 기억이 안 나. 그럼 그건 체크했다. 다시 외우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거기에다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제조원가 명세서. 그러면 요게 기억나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외운 거에 있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적어드릴 때 요렇게 적어드려요. 제공품 쓰죠. 그리고 그 옆에다 뭐라고 쓰죠?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제품, 제조 원가, 무슨 제공품, 기말 제공품 썼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제일 관련 있는 거 2번이잖아요. 재료비, 노무비, 간접비.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끝. 11번에 별표 2개만 치세요. 요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를 좀 봐주시냐면은요,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3번하고 4번 있어요. 여기에는 1, 2번만 있고, 3번하고 4번에 보시면 총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계세요? 총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총 나오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요거 적을 줄도 아셔야 되는데 참고로 요 문제는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T자만 그린다 그래서 맞추는 거 아닙니다. 다시 앞장으로 오셔서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기말 제공품이 기초 재고액보다 증가하였다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증가하였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말이 기초보다 뭐하다는 뜻이에요? 크다. 맞죠? 왜냐면 뭐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으실 줄 아셔야 돼요. 이 문제 어려워요. 만약에 기초가 10원이야. 그러면 기말은 얼마여야 돼요? 10원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20원. 10원과 20원의 의미는 없어요. 그냥 숫자로 넣으면 우리 보기가 뭐하니까요? 편하니까.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에다가 30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럼 얼마요? 40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숫자로 보면은 큰지 작은지 예측하기가 어때요? 쉽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총 3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T자 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문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다 숫자 넣을 줄 아시면은 좀 더 편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총이 더 뭐하죠? 크죠? 그리고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은. 요번 주가 시험이면 힘들겠지만 아직 한 달 이상 남았잖아요. 한 달이면은 20점이 70점 될 수 있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주 내지도 않거니와 암기도 해야 되지만 뭐도 해야 돼요? 이해도 해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제조원가. 무슨 원가요? 제조원가. 그래서 제조원가 그러면 500번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쪽. 그 다음에 제조 파트. 그래서 간접 재료비 맞죠? 공장에서 쓰는 거. 공장 보험료도 공장 맞죠? 영업사원 급료는 아니죠? 왜요? 영업사원은 어디서 일해요? 사무실에서. 그 다음에 제조 외주 가공비도 맞아요. 제조니까. 그 다음에 본사 건물 보험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장장 급료 맞아요. 그래서 14만 얼마요? 3,000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1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1번인지 그런 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요거는 이해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재료가 들어가겠죠? 그럼 재료 들어가면 물건 만들죠?
물건 만들고 있는 중인 걸 제공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제공품. 그 다음에 요게 미완성품이에요. 제공품이. 그 다음에 열심히 만들면 완성되죠. 우리 완성된 걸 뭐라 그래요? 제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품. 그 다음에 팔아야 되죠. 뭐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파는 걸 매출 원가라 그래요. 그래도 순서대로. 그래도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고 완성이 되면 뭐예요? 팔아라.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요런 건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시험에서. 14번에 정답 2개예요. 2번, 4번. 왜 2번, 4번이냐면 아시겠지만 우리 요거 외웠잖아요. 간이과세자. 누구만 가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년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옛날엔 4,800이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틀린 이유가 뭐냐면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 뭐 발행할 수 있다고요?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면제예요. 간이과세자는 8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5번. 15번은 교재 뒤져봐도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해해서 푸셔야 됩니다.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정정. 정정이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정이 수정하는 겁니다. 회사 이름 바꾸면 고쳐야 돼요? 냅둬야 돼요?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주소 이전하면 고쳐야 돼요? 냅둬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사업 종류에 변경되면은 고쳐야 돼요? 냅둬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왜냐면 개인 사업자가 뭐 했죠? 폐업했죠. 폐업했으면 뭐 해야 돼요? 네, 고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도 같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시간상 원래 30번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16번부터 일단은 저기 23번까지 푸세요. 여기 재무회계예요. 그래서 8개 1시 1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푸시고 맞추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할 겁니다. 16번 보시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죠. 그래서 아까 쓴 거 한 번 더 쓸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그래서 둘 다 무슨 금액으로 쓰라고요? 총금액으로. 근데 자본만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요건 세무 때 배우는데 요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얘 하나만 상계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주의. 네, 구분해서 뭐 해라? 표시. 그 다음에 구분해서 뭐 하자? 계산하자.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현금화가 뭐한 순서요? 빠른 순서.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주의요? 발생주의.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가짜는 표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이에요. 특정 수익의 이연이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17번 어렵습니다. 정답 4번. 설명은 드릴 거예요.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어떻게 써야 돼요? 적게 써야 돼요. 이게 수익 비용 대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해요.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고요? 정액법이에요. 다음에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뭐가 크다고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커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면 갈수록 뭐해진다? 작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관련된 것들이 정률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기계 살 때 새 거 살려 그래요? 중고 살려 그래요? 새 거 살려 그러죠. 왜요? 새 거가 잔고장도 덜하니까. 근데 잘못 만나면 고장이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 거가 중고보다는 고장 날 확률이 어때요? 적죠. 그러면 기계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기계가 원활히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잘 돌아가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익도 많이 나니까 비용도 뭐 해야 돼요? 높아야 돼요. 근데 가면 갈수록 기계가 고장날 확률도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면 기계가 한번 고장나면 수익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러면 같이 비용도 뭐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거를 수익 비용 대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익이 크면 비용도 커야 되고 수익이 작아지면 모두 작아져야 돼요. 비용도 작아져야 된다. 요거를 일명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장 맞는 방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정률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런 건 못 풀어요, 지금 현재. 그 다음에 18번은 아까도 했었는데 요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 가셔서 컨트롤 뭐요? F 1번에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요렇게 치시면 1번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푸셔도 되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익잉여금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무슨 금?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 정의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까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주식 발행 초과금. 19번 부채성 충당금이죠. 앞에 보세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치세요. 1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근데 얘는 솔직히 안 쳐도 딱 봐도 보이죠. 부채라고. 그래서 1번은 아닐 확률이 높고 2번에 수선 충당금 없어요. 치면 없어요. 수선 충당금. 3번에 공사보증 충당금도 없어요.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무슨 충당금 있죠? 대손 충당금 치면은 여기 보세요. 치면은 여기 109번에 떠요. 몇 번에 떠요? 109번은 여기 보시면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종류 물어보면 무조건 여기 와서 뭐 하세요? 치세요. 치면은 찾을 확률이 꽤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 4번 옆에다가 요것 좀 적어주세요. 대손충당금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채성 계정이 아니고 어느 쪽 계정이에요? 자산 쪽 계정이에요. 다음에 20번. 20번은 거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앞에 봐주세요. 우리 외운 것 중에 T자 말고요. T자 외운 거 말고 외운 것 중에 자산부채 자본 나오는 거 있었죠. 뭐요?
재무 상태표. 맞죠? 그 다음에 자산의 증가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부채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대변. 이렇게 생겼어요. 재무 상태표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파 상사 있죠. 무슨 상사요? 알파 상사. 자산 얼마래요? 700. 얼마라고요? 700. 부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본 얼마예요? 3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얼마 부족해요? 670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이런 회사 다니시면 안 돼요. 자본이 얼마라고요? 30. 부채가 얼마예요? 670. 그러면 부채 비율이 2000%가 넘어요. 맞죠? 그러면 언제 망해도 안 이상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부채 비율이 너무 어때요?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700만 원짜리 집이 있는데 내 돈은 30만 원만 들어가고 은행 대출을 670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집은 언제 넘어가도 안 이상한 집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당좌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인데 일단 유가증권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무슨 주식?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당좌자산이라 그랬죠. 무슨 자산이요? 당좌자산. 예, 당좌자산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이내요? 1년 이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1번에 시장성 있는 주식 있죠? 시장성 있는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그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시장성 없는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요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건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단기적 맞죠? 일시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을 뭐라 그러냐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특수관계자라고 나오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친인척. 그래서 자기들끼리 갖고 있는 주식을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뜻이 뭐냐면 지배하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지배하려고. 어디를 지배하려고요? 회사를 지배하려고. 그래서 정답은 4번. 근데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22번 나오면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세요. 뭘로 찾으세요? 컨트롤 F. 그러면 정답은 3번 나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고 끝낼 거예요. 23번.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에 재료 감모 손실. 감모 나오면 이거 기억나야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우리가 외운 것 중에 감모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상적하고 뭐가 있다?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다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비정상적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요 문제에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모의 뜻이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감모. 네, 무슨 부족? 수량 부족.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개에서 80개 됐어요. 몇 개 부족했죠? 20개. 원가 얼마예요? 20원. 그래서 400원 나와요. 정답 1번. 이제 그거 이제 해야죠. 네. 금액이 변동하는 거는 평가예요. 뭐라고요? 평가.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이것도 외웠잖아요. 재고자산 무슨 손실? 평가 손실. 무슨 법? 저가법. 금액에 신경 썼다는 얘기는 아직은 내가 말뜻을 다 이해 못한 거예요. 예. 평가가 나와야 뭐에 신경 쓰는 거예요? 금액에 신경 쓰는 거예요. 금액 떨어진 거는 평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평가. 그래서 평가 손실은 어떻게 되냐면 20개 떨어졌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죠? 80개 남았죠. 그 다음에 몇 원 떨어졌어요? 2원 떨어졌죠? 그럼 얼마 나와요? 160원. 요게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라고요? 평가 손실.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감모는 못 떨어진 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수량 떨어진 것만. 평가가 나오면 뭐 관련돼서 신경 쓰는 거예요? 돈 관련돼서. 그리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다 맞았냐 다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외우라고 했었던 거 있죠. 그걸 내가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나 그러면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그 기억난 거랑 지문이랑 매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칭도 어느 정도 돼 그러면 세 번째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시간이에요. 한 문제당 1분 넘으면 안 돼요. 이론은 몇 분 넘으면 안 된다고요? 1분. 그건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모든 시험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40문항이야 그러면 40분 줘요. 60문항이야 그러면 몇 분 줘요? 60분 줘요. 왜요?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 볼 때 아닌 시험들도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론 하나당 1분씩 체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난 거하고 지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빨리빨리 푸는 거에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 하시고요.